자, 그 다음 이제 부정문 보겠습니다. 자, 부정에는 일단 의미상 분류를 보면은 의지가 없어서, 그쵸? 안 하는 거, 싫은 거죠. 그쵸? 그래서 안 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혹은 아니면 외부 조건 때문에, 그죠? 불가피하게 못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다, 못하다. 그죠? 거기서 뭐가 더 기분 나쁘다? 못하는 게 더 기분 나쁘죠. 그쵸? 그래서 끝까지 난 공부를 안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대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은 공부에 능력이 있어야지 잘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수능 쪽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더 오래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훈련을 막 하다 보면 나오는 일정 점수가 있어요.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토익이 그렇다잖아요. 꾸준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온다는. 하지만 공무원 국어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처음에 이론 기초 하지 않고 막 문제 푸는 친구들 있죠. 막 이런 거 듣고 뭐 강땡땡 변호사가 얘기한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다. 맞는 말인데 기출문제부터 푸는 거 이론 없이. 여러분 이거를 기출을 만제 푼다고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론부터 배우지 않고 그게 되게 시간이 더 걸리죠. 빠르게 가려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진짜 심하게 말하면 학문으로 먹는 겁니다. 그쵸? 자, 그쵸? 애를 다리부터 낳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론 없이 문제를 풀어서 이론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범위가 무진장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무진장 많은 범위를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량을 풀어야겠어요. 그쵸? 자, 왜 여기까지 왔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잔소리할 시간이 없는데 아침 특강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는 의지가 없는 거, 못은 능력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말다 부정은요. 사실 의미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와야지 맞는데. 자, 여러분 말다는 의미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금지. 자, 그래서 금지하는 청유나 명령. 자,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그것을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아라라고 하지 않죠. 그쵸?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자도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안이나 못을 쓰지 않고 그때는 말다를 씁니다. 어떨 때요? 명령 청유형일 때. 그땐 말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짧은 부정, 긴 부정은 뭐냐면 부정 부사를 쓰느냐, 부정 용언을 쓰느냐로 옆에다 예문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안 띄우고 아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니의 줄임이죠. 아니가 아파를 꾸미니까 부정 부사예요. 근데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아니하. 그래서 아니할 때는 니은 히읗, 앞에서 줄일 때는 니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일 때 아니의 줄임일 때 부정부사, 뒤에서 아니하의 줄임이라서 니은 히읗 올 때는 부정용언. 그래서 짧은 부정, 긴 부정. 눈으로 봐도 여기 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형, 장형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중의문입니다. 중의문은 별표 쳐두세요. 이거는 사실 예문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 예문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종류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재정국어에서 문법의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문법의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 중의문을 꼭 찾아서 보세요. 자, 여기서 중의문은 은유적, 구주적, 어휘적이 있는데 여기서 은유적은 사실 문학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은 필요가 없고 어휘적인 중의성이라는 것도 의미론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언어와 국어하고 의미론 할 거예요. 예, 언어와 국어만 얘기했군요. 언어와 국어하고 의미론, 그리고 고전 이런 것들의 개념어들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구조적인 게 주로 나오죠. 이게 중의문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올바른 문장 표현인 것, 아닌 것, 다음 중 중의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사실 올바른 문장 표현 중에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똑바로 쓴 문장이냐 아니냐에서. 근데 똑바로 쓴 문장이냐 아니냐 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자연스러운지만 보지 이게 의미가 두 개인가까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발견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원인이죠. 왜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보기에서 한 문장을 주고 다음 보기와 같은 이유로 중의성이 생기는 문장을 골라라. 이러기도 하니까 이거는 유형별로도 예문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별표 치고 제가 이 시간에 못하는 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는 언어와 국어, 그리고 또 이제 의미론, 그죠? 그리고 고전 문법의 용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